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망고수박 싫어 양지혁입니다. 써니 예선입니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최진호 교수님, 심장외과 조양현 교수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란 말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쵸.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처음 나올 때는 굉장한 긴장감과 뭐 이렇게 기대감과 이렇게 나왔다가 오늘 두 번째 나오는데 나오면서 내가 가야 되나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약간 뭔가 재능을 낭비한다는 느낌과 함께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재능 낭비 프로젝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낭비하고 가셔야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계속 그 중간중간에 막 전화기로 문자도 오고 뭔가 확인하는 거를 이해해 달라. 근데 제가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청취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이유로 지금 두 분이 계속 그 전화기에 신경을 쓰고 계신데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죠 그냥. 그래서 뭐 심장 이식이 진행될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저희 책임자잖아요. 저희 둘이 책임자니까 뭐 연락이 옵니다. 지금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뭐 뇌사자분의 장기 상태가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고 뭐 어떤 혈력학적인 혈압이나 맥박이 어떻고 기증자분은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두 팀이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이제 코오디네이터 간호사도 있지만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일이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심장 이식 오늘 밤에 사례가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생긴 거라고 하셨죠.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진호 교수가 보시던 환자를 오늘 조양현 교수가 이식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공여자는 울산에 계시고 그래서 적출팀은 지금 내려가서 심장 상태를 쓸 수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나고 조양현 교수가 이제 진행하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저희는 수혜 받으실 분을 수술장으로 이제 좀 있으면 모시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영화에서 보던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지금. 그럼 오늘 이렇게 방송하시다가 갑자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시간은 전혀 지장이 없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근데 울산에 공여자분이 계시면요, 기증자분이 계시면 그 적출된 심장은 뭐 어떻게 운반이 되는 거예요? 앰뷸런스로 옵니까? 어떻게? 앰뷸런스로 올 수도 있고 뭐 그 고속 열차, KTX나 SRT로 올 수도 있고 뭐 헬리콥터나 그런 수단으로 올 수도 있고 뭐 항공기를 그냥 우리가 비행기라고 말하는 그런 걸 탈 수도 있고요. 네. SRT 타겠군요. 삼성서울병원은 KTX를 탈 필요는 없으니까. 고속열차를 타게 되면은 KTX보다는 SRT를 이용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거. 보통은 이제 4시간 안에 그러니까 심장이 기증자분 몸에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태라서 물론 특수한 약물을 주긴 하지만은 온도를 낮춰서 약간 그 냉장의 원리 같은 걸로 심장의 온도를 뭐 약 4도씨 정도로 낮추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도 자주 나오지만 얼음으로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오게 되지만 어쨌거나 그 시간이 심장에 있는 세포들로서는 그냥 동면 상태에 있는 거지 죽은 것도 활발히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세포가 10개가 있으면 한 시간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의 마지노선이 보통은 이제 4시간 이내에 해줘야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 4시간이라는 게 병원에 문 앞에 도착하는 시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심장을 붙여가지고 심장에 다시 피가 공급되기 시작해서 심장에 산소 공급이 되는. 그러면은 실제로는 4시간이 아니라 아니 뭐 수술 이렇게 준비하고 실제로 이어 붙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한 2시간, 3시간 그 안에는 이동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러네요. 예. 심장이 그러면 약간 늦게 도착하면 되게 마음 졸이시겠어요. 잘 안 될까 봐. 마음 졸이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전 이제 소아심장 이식을 하니까 보통 이제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써요. 대개는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뭐 부산, 울산이라든지 제주도는 차라리 날지 모릅니다. 아예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비행기는 타기는 좀 애매하고 비행편은 많지가 않으면서 거리가 있는데 이런 데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 막 이제 서둘러서 어떨 때는 앰뷸런스로 오시기도 하고 SRT나 KTX를 타고 오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소방헬기를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헬기 같은 걸로 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니까 그걸로 시간 소모할 때는 차라리 그냥 마음의 부담이 덜한데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심장은 빨리 도착해 있고 이게 몇 번 재수술했던 환자면 가슴을 열고 이제 붙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저 심장을 가지고 오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뭐 사고가 난다든지 네. 엎어서 쏟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미리 적출해 놓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받는 사람한테 네. 도착하기 임박에서까지 이제 웬만하면은 그 자기 심장이 뛰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거의 다 왔다 그러면 이제 심장을 붙일 사람, 받는 사람의 심장을 적출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 시간을 잘 못 맞추다 보면은 심장은 도착해서 여기 기다리고 있고 나는 이제 막 여기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정말 가슴이 좀 심장이 쫄깃하겠네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때는. 내가 준비가 늦어져가지고 시간이 여기서 지금 소모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때는 좀 서두르게 됩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흉부외과라는 드라마가 첫 회인가 거기에서 심장을 들고 튄다고 하면 좀 그런가? 심장을 들고 날른다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달린다? 심장을 이렇게 스틸해서 훔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장면인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이네요. 진짜로 훔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뭐 그거 뭐 그런 게 드라마를 직접 보진 않아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표현하긴 그래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장기 관리를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희가 안 쓴다 그러면 그 다음 순번을 저희 장기 관리하는 관리원에서 지정을 하지 제 맘대로 이 환자 안 주고 이 환자한테 줘야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 훔쳤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준다고 그랬었죠? 맞아요. 제가 그거를 안 보셨다면서 또 내용은 다 아셔. 그 약간 복수 뭐 이런 거. 제가 특정 방송을 폄하하고 싶진 않으나 딱 거기까지 보고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갖다가 주스. 야 들고 왔는데 이럴 수 없죠. 헬기로 만약에 오늘 오면은 그 삼성 서울병원 옥상에 이렇게 헬리포트에 이렇게 쫙 멋있게 내리는 겁니까? 거기에 앉을 수도 있고요. 네. 뭐 만약 헬기가 너무 크거나 네. 너무 이제 심야한 시간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방해가 될 때는 이제 가까운 잠실 헬기장은 이제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은 굉장히 대형 헬기를 띄웁니다. 이제 그런 거는 삼성서울병원 옥상에 못 내리고요. 아니 근데 거기 헬기장이 옥상에 있는데도 잠실에 내려야 되는 경우는 시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우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삼성 서울병원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잠실 헬기장에서 20분은 걸리지 않을까? 예, 20분. 10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앰뷸런스 보니까. 네네네. 그래도 이제 굳이 헬기까지 타고 왔는데 바로 그 건물에서 그냥 쭉 내려오는 것보다는 약간 웃기잖아요. 거기서 세워놓고 오는 거는 좀 사실 혹시 민원 들어옵니까? 밤에 헬기 내리면 병원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아 있어요. 특히 뭐 이제 수험생 있고 그러면 밤에 다다다다다다 헬기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또. 그렇죠. 예, 저 예, 옆집에 헬기장 있어가지고 저 사는 아파트 옆에. 그래도 그 일원동 사시는 분들 거의 병원 헬기가 뜨고 내리는 거는 누군가의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니까 좀 수험생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나저나 하여튼 아까 계속 막 그 신부전 원인 하나씩 대봐요 뭐 이런 거 할 때만 해도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았는데 뭐 그게요? 헬기 어디 가요? 아니 외모나 이런 분위기는 근데 뭐 헬기 뜨고 막 시간 계산하고 이제 좀 이따 오늘 밤에 뭐 수술 심장 이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막 좀 멋있어 되게 보인다. 멋있어 보이고. 진짜 어벤져스 같아요. 갑자기 좀 말씀하실 때 좀 생기가 도네요. 수술 얘기하니까. 오늘 방송에 너무 기운 빼시면 밤에 수술할 때 또 문제 생기니까 주의하겠습니다. 네, 살살 하십시오. 네. 이런 적 처음이야. 방송 살살하는 아이고 건. 방송 살살해. 네. 심장 이식 수술은 진짜 쉽지 않은 거니까. 그 아까 하던 얘기 신부전 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제일 간단한 치료 초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부전이 심장이 약하니까 심장이 약해서 피를 잘 못 보내는 상태지만 심장 입장에서는 병이 들어서 지금 약해져 있으니까 이 심장을 쉬게 만들어 준다라는 게 최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강심제 아까 얘기를 했지만 강심제라는 거는 심장을 억지로 쥐어짜서 더 일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신부전 상태로 숨찬 환자들한테 처음에 강심제를 주면
숨이 금방 안 차버려요. 왜냐하면 심장이 안 뛰던 게 세게 뛰니까 숨 찬 거는 금방 해결이 되는데 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든 심장이 채찍 맞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결국은 팍 퍼질러지는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거를 막아주면 이 심장이 오래 살 수 있다. 또 심지어는 나빠졌던 기능도 회복된다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자. 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막는 뭐 베타 차단제라는 약을 주기도 하고 혹은 심장이 이렇게 나빠지게 하는 거를 주된 원인이 되는 게 아까 몸에 물이 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신호를 만드는 게 이 콩팥에서 보내는 신호라든지 이런 게 레닌, 안지오텐신 뭐 이런 그 나쁜 호르몬들이 있어요. 이런 호르몬들을 막아주면 심장이 더 무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하지 않게 되면서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자. 이런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약물 치료를 꾸준하게 하면 좋아지는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네요. 네. 팀장이 좋았는데 부장 와서 또 쪘어.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럴 때는 휴가를 떠나야 하니까 저는 휴가를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셔야겠네요. 네. 네. 저는 오늘 방송에서 되게 큰 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까 비유하실 때 네. 그 말이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네. 막 힘들어서 막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데 더 빨리 뛰라고 채찍질을 하면 그러면 순간적으로 더 빨리 뛰지만 좀 있다가 퍼진다, 쓰러질 것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써니한테 채찍질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휴가를 갔다 옵시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예. 일단 나부터 가고 네? 그다음 이 이뇨제 같은 것도 이뇨제도 마찬가지. 쓰지 이뇨제가 않습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뇨제는 이제 숨 찰 때 제일 빨리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뇨제는 아까 피가 이 심장이 충분히 못 보내니까 콩팥이 느끼기에는 혈류량이 작구나. 그래서 그 느끼는 게 작은 거지 실제로 작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콩팥은 소변으로 물을 많이 내보내라는 신호가 있는데 그거를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차단하는 신호를 이 콩팥에서 많이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 그거를 차단하는 신호를 주는 게 이뇨제인 거예요. 이뇨제가 무슨 콩팥에서 물을 만들어내게 쥐어짜는 게 아니고 그 신호 자체만 딱 차단을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면 소변이 그냥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결국 신부전 있는 사람한테는 이뇨제를 쓰지 않으면 이 몸에 물이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약을 쓰는 게 맞는 거죠. 예. 그 심장을 좀 천천히 뛰게 해서 네. 체력을 보충할 뭐 시간을 좀 준다. 이런 컨셉은 아주 좋은데 안 그래도 지금 숨차고 혈액이 모자라는데 천천히 뛰면 혈액량이 더 줄어들어서 더 숨차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숨 찰 때는 숨이 찬 건 정말 힘들거든요, 환자분들이. 숨이 많이 차면 누우면 더 숨 차서 밤에 잘 수도 없을 정도가 돼요. 그건 너무 힘드니까 네. 그거는 모면하자에서 이뇨제 쓰고 또 아까 말했던 그런 약들을 쓰면 이 심장이 좀 편해지니까 숨은 안 차요. 대신에 좀 기운이 빠져요. 아하. 좀 무기력해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심장이 그 무기력하지 말라고 더 세게 뛰는 건데 세게 하려면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우리 몸은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몸은 좀 기운이 빠진다 이렇게 느끼지만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대신에 그동안 심장이 좀 잘 살도록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만 참아보다 보면 회복될 시간에는 심장이 더 좋아지니까 나중에 좀 더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은 드리는데 그렇게 실제로 해보면 100명 치료해보면 30-40명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또한 또 나머지 한 30-40명은 또 그대로 그 심장 기능이 나빠지지 않고 또 적응하면서 잘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배우실 때 뭘 배웠냐고 물어보지는 마요. 네. 배우실 때 이 심부전 생겨서 이 심박출량이 한 25%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는 병이다 이렇게
하고 결국 나빠지는 병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그런 환자분들도 한 30-40% 이상은 많이 회복돼요. 예. 약물만으로도. 약물만으로도. 궁금한데 네. 그 약물 치료를 잠깐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40% 이상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실제로 이 환자분들을 그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보면 네. 신부전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오. 좋아지는 분들을 네.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는 약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뭐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다 중단해 본 연구가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 40% 이상이 재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 한 번 쓴 약을 끊으려면은 정말 그 이 조심해서 끊어야 되고 계속 경과를 보면서 재발하지 않는지 따져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끊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계속 뭐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 됩니다. 만성 질환 가지신 분들은 네. 이제 큰 병원 외래 다니실 때 한 달마다 오시는 분도 있고 뭐 2달마다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심지어 6개월마다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신부전 환자들은 대개 얼마나 자주 외래를 가는 게 좋습니까? 처음에 저희 이제 진단 받아서 네. 처음에 약물 조절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환자분이 좀 심하거나 그러면 일주일만 해도 한 번씩 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약물 조절하는 기간은 2주에서 4주. 좀 이제 근데 저희 병원에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오라 그러면 안 되니까 좀 길어봐야 한 6주에 한 번씩 오라고 말씀드리고 좀 안정되면은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안정돼서 좀 유지할 때는 한 석 달 정도에 한 번은 보면서 그 중간중간 보고요. 정말 안정돼서 뭐 이 심장기도 많이 회복되는 분들은 그 이 인근 병원으로 보내드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6개월이라고 갈 줄 알았더니 다른 병원으로 가까운 병원에 가까운 병원 다니시다가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는 전제 조건에는 그쪽 병원에서 계속 다 비슷한 약을 꾸준히 처방한다는 전제 조건이면 되고요. 그런 걸로 사실 저희가 이제 신부전학회에서 그도 개원이 연수 강좌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그런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걸 잘 모르면 약을 이제 다 좋아졌다고 약을 중단해 버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왜 쓰는지도 모르면 또 약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연수 강좌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로 관리하면서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0-40% 좋아지고 30-40% 또 유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20에서 30% 분들은 결국은 진행해서 여기로 보내드려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네. 그 신부전 팀에서 네. 이제 회의를 할 때 네. 어떤 케이스가 딱 왔어요. 이제 안 되겠다, 계속 나빠진다, 약물 치료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 외과 쪽으로 넘기면 그 이제 선생님은 뭘 어떻게? 뭐 이제 되게 넘기시면서 플랜을 얘기해 주십니다. 심장 이식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기계 인공 심장 같은 걸 달아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플랜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듣고 대개는 그대로 합니다. 이분이 왕이신가요? 그러면? 네, 뭐 약간. 근데 포스는 지금 이렇게 딱 내가 해결할게 이건데. 아까 되게 멋진 뿜뿜 끝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약간 떨어졌어요. 네. 텐션 조절 중이세요. 뭐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하죠. 저도 뭐 그냥.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까? 인공 심장 아니면 이식? 이제 사실은 이게 이 약물 치료도 있지만 아까 뭐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 관상동맥 질환이 해결 안 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더 치료를 하자든지 그러면 이제 관상동맥 치료하시는 선생님 같이 팀에도 있으니까 그분한테 또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 제가 뭐 이게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쪽 치료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여쭤보죠. 제가 또 뭐 시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상의를 해봤더니 도저히 이제 뭐 경제적인 여건상 뭐 사실 심장 이식이라든지 심실 보조 장치라든지 이런 치료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다 보니까 또 비용뿐만 아니라 옆에서 좀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케어기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보호자분일 수도 있고 가족분의 굉장히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없으면 이게 저희가 수술을 아무리 해도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고 그 평상시에도 관리를 해줄 분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술을 초기에는 받은 있어야 될 초기에. 거예요. 초기에는 이제 뭐 수술하고 나서 한 석 달이나 넉 달 사이에는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회복하시더라도 또 혼자서 이걸 다 케어하거나 자기 뭐 인공심장을 한 다음에 또 이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질문이 네. 있습니다. 아까부터 진짜 궁금했는데요. 인공심장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인공심장이라는 게 진짜 심장 모양이랑 이렇게 생긴 진짜 완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공심장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공심장도 외국에는 있고요. 아, 외국에는 있는데 이게 그 인공심장을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바깥으로 커다란 기계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인공심장 말하는 네. 거는 좌심실 보조 장치라고 해서 이 펌프가 심장의 기능하는 거를 이 바이패스해서 이 옆으로 하나의 우회해서? 네. 예, 하나의 루트를 만들어내서 그쪽으로 이쪽 심장 원래 길로 피가 가지 않고도 다른 쪽으로도 피를 보내주는 장치를 하나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조 장치가 되는 거고요. 심장에다가 덧붙이는 겁니다. 심장을 빼내는 건 전혀 네, 절대 네, 아니고. 네. 네. 예. 그러니까 인공심장 아까 그 외국에 있다는 네. 심장 뭐 진짜 심장 같은 그거는 원래 있던 심장은 빼내고 적시하죠. 심장의 하고 넣는 상당 거죠? 부분을 다 떼내고 음. 거기에 있는 혈관에다가 이 심장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뭐 이 비슷한 피가 더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네. 펌프는 실제 바깥에서 음. 이 공기 압축식으로 밀어넣는 그래서 바깥에 있어요. 예, 얘가? 기계는 바깥에 있고 그 안에 이제 선을 통해서 들어가 있는 그리고 바깥에 예, 아마 예. 배터리가 있겠죠. 배터리뿐만 아니라 커다란 이 여러 기계가 가지. 이 공기를 보통 이제 기계가 가지 않고 네.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해서 압축해 주거든요. 그 공기를 풍선 같이 넣었다 뺐다 하는 걸로 이 심장 짜는 거를 조절해서 네. 해주는 그건 그런 장치죠. 그러면은 휴대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입원에 거예요? 있으면서도 쓰는데 제가 갔던 병원에서는 백팩처럼 이 이제 가방처럼 큰 퇴원도 하고 가능한 하는데요. 버전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아직은 들어와 적용되지 있지는 않고요. 않고요. 점점 더 발달하면은 언젠가는 백팩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핸드백이나 네. 뭐 네. 주머니에 우리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진짜 차듯이 아이언맨 같은 날이 올 수 네.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진짜 말 그대로 네. 인공심장이 그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식하고 인공심장하고 아까 심실 보조 네. 장치 그 두 가지 얘기를 이제 조금 다음번에 해볼 텐데 이식은 그래도 신장 이식이라든지 뭐 다른 장기 이식하고 대체로 비슷합니까? 아니면은 거긴 그 나름대로의 또 특별함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뇌사 환자한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아, 그렇죠. 콩팥 같은 경우에는 신장 네, 두 개니까.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기증할 수도 있고 간도 이제 살아있는 공여자가 분할해서 네. 부모가 자식한테 주기도 하고 형제간에 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심장은 그거 주고 나면 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뇌사자밖에 이제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이 인공심장 또는 이제 심실보조 장치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궁극적인 치료라면 할 수만 있다면 이식을 하면 좋겠다.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간 이식 건수가 대개 뭐 170건, 150건, 170건 작년에 아마 제가 170몇 건 전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나마 그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전보다. 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네. 뭐 젊은 자제분이라든지 또는 뭐 형제간에 이렇게 사망 환자가 생겨도 근래에는 기증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공급이란 면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수요 공급이란 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렇다고 왜냐면 뭐 뇌사자가 많이 발생하기를 그렇죠. 기원할 그렇죠. 수도 없고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네. 이식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지고 네. 급성 외상 환자들이 잘 해결되는 사회가 되면 점점 공유하실 분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수혜 받을 사람들은 어디선가 공여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인공심장 심실보조 장치가 개발되니까 그게 이제 주목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부터 심실보조 장치가 보험 급여화가 돼가지고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된 그럼 거죠. 급여 되기 전에는 얼마 그 정도 억대요? 있어요?
급여되기 전에도 들었던 이식을 네. 인공심장을 넣은 적이 있으셨던 우리 네. 조양현 교수가 얘기해 주시면 총 비용이 2억 조금 안 되게 오. 들었습니다. 보통 한 1억. 지금은요? 지금은 한 1,000만 원 정도에 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억 가까이 들다가 1,000만 원. 우리가 건강보험료 매달 안 아픈데 이거 왜 내냐 싶지만 저런 걸 좋은데 생각하면은 쓰이니까. 내야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 지금까지 그 심장 이식 수술은 몇 건이나 하셨어요? 저희 병원에서 누적으로 지금 300건이 이제 최근에 돌파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최초 그까진 모르실 거예요. 90년대 중반부터 95년 한 20여 년 동안 지금 저희가 20년 2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300건 그때부터 조양현 선생님 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 이제 여러 여러 분이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쌓인 거군요. 한 달에 한 건 뭐 이 정도 발생하는 겁니까? 그 병원에서만? 저희 병원에서 그러니까 30명 좀 넘게 하거든요. 1년에. 1년에 1년에 한 달에 3건 아. 정도 있다고 한 보시면 달에 돼요. 세 한 달에 두세 건. 예. 예. 그 장기 이식,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그 분들의 심정은 정말 복잡하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네. 불행한 일이 생겨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막 그런 일이 생겨라라고 기도하는 심정도 좀 말이 안 되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그러게요.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숨이 너무 차가지고 뭐 계속 입원 반복하시는 분들 그러다가 이제 심장 이식 받으려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뭐 아까 말했던 강심제 있잖아요. 강심제는 이 오래 쓰면 수가 없는 약인데 그걸 쓰면서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심장 이식을 받게 되는데 그 제가 심장 이식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접했던 게 2008년, 2009년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병원 안에서 기다리면 대개 한 3개월, 4개월이면 대개 이제 이 주는 분들하고 또 이 기증하시는 분들하고 매칭이 돼서 매칭이 네, 돼서? 그때만 해도 음. 왜냐하면 그때는 심장 이식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 심장 이식을 하는 병원도 늘어났고 인식이 좋아지니까 더 많은 분들이 받고자 하니까 좀 더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더 모자라는 건데 물론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이 기증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모자랐는데 지금은 한 2, 3년 전, 한 3, 4년 전에는까지는 병원 안에서 기다려야지 되는데 겨우겨우 버티면서도 10개월, 뭐 11개월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집에 못 가시고 못 가고요. 가게 되면은 뭐 퇴원을 할 수는 있는데 퇴원하다가 다시 오니까 다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심장 이식하는 건데 퇴원하게 되면 이 규칙상 다시 처음으로 순번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수도 없고 번호표 버리고 다시 예, 번호 버리죠. 예. 정말 안타깝다. 물론 그게 그 정도로 심한 환자들만 하라는 의미로 심장 이식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규칙이 돼 있지만 또 이 그런 룰이 있어야 이게 순서라는 게 정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그 또 병원에서는 그런 환자분들 뭐 바깥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거든요. 또 강심제 달고 있을 때는 또 증상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또 이분들은 마음도 답답하시고 창살 없는 감옥에 gat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장 이식을 꼭 받아야만 되는 분이 있을 거고 네. 심실 보조 장치 그러니까 인공 심장으로도 가능하신 분 혹은 그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나누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심장 이식을 받기 어려운 분들 있죠.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심장 이식 공여자가 나타나기 전에 거의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 뭐 심장 정지가 계속 발생을 하거나 아까 잠깐 나왔죠 에크모 같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서 시시각각 나빠지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이겠고요. 또 다른 환자분들은 뭐 폐동맥 고혈압이 이제 심장 이식에 중요하거든요. 폐동맥 고혈압이 심하면 심장 이식을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심폐 이식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좌심실 보조 장치를 받거나 둘 중에 한 심장 이식으로 못 가고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감염이라든가
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암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뭐 그다음에 또 흔한 거는 연세가 좀 많아서 70세 이상 연세가 많아서 연세가 70세가 넘어가면 그 심장 이식 그 공여자 배정 순서에서 좀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다려도 희망이 없기도 하고 젊은 환자들이 받는 게 또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기계 치료로 조금 이제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양보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여자가 있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면은 둘 중에서는 인공심장보다는 심장 이식 쪽이 더 좋은 거. 네, 환자한테는 뭐 모든 게 몸 안에 들어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심장 이식을 못 받고 심실 보조 장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거군요. 아까 근데 심장 이식의 그 순서를 네. 말씀하실 때 뭐 조건이 있나 봐요. 뭐 나이라든지 뭐 증상이라든지 혹시 최우선 순위가 어떻게 그래서 되죠? 이제 응급도라는 순위가 이제 제일 우선시됩니다. 응급도라는 거는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은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순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응급도 0 하면은 가장 높은 순위가 있고 응급도 1, 2 이런 식으로 있어서 뭐 기준이 뭐 아주 자세하게는 뭐 저도 외우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지만 응급도 0이라 그러면은 중환자실에 누워서 인공호흡기나 이런 에크모 장치나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응급도 1은 병실에서 강심제 맞으면서 한 달 이상 기다리신 분들, 이제 2는 이제 한 달 미만으로 강심제 맞으면서 기다리신 분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식으로 이제 응급도가 있고 뭐 나이부터 네, 여러 가지 같은 응급도 안에서 나이, 기다린 날짜, 뭐 지역 공여자와의 거리, 뭐 이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여러 가지. 평소에 뭐 헌혈을 많이 했다거나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뭐 그러면은 점수가 올라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 가족 중에 네. 그 기증을 한 분이 있으면 장기 기증한 분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 만약에 저 콩팥 이런 것도 그게 이제 기증을 했다는 게 뭐 가족이 가족한테 준 게 아니고 완전 타인에게 타인한테 기증을 한 그게 있으면 조금 그 가산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네. 가장 공정하게 또 상당히 하려고 공정합니다.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겠죠.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그 현대의학의 거의 꽃이라고 부를 만한 그 심장 이식 혹은 심실 보조 장치, 그 인공 심장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얘기는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안 보내나요? 안 보내요. 오늘 저 병원에서 응급 수술 하러 오라고 연락 올 때까지 계속. 그때까지. 어벤져스 엔드 게임이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네, 나는 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이메일 질문 보내주시고요. 저희 나는 사다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아시죠?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활동 중인 단톡방이나 카페에 언제까지 탈퇴당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나 구독자가 늘어나야 더 많은 의사들이 와서 재능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네.